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또다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를 조작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지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정원에 대한 특검 도입, 개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군요. 오늘도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로 시작합니다. 오늘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해야 합니까?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해야 합니까? yes나 no라고 대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듣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이거 한국과 캐나다하고 FTA 이게 타결됐다면서요? 예, 이 얘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정확히 8년 8개월을 끌던 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 협정, 우리 FTA라고 하죠. 네. 네, FTA 협상이 오늘 정식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이후에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은 캐나다는 세계 1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캐나다라는 시장에 승용차나 휴대폰 등 주력 품목을 보다 싼 가격에 수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승용차의 경우는 특히요. 그 발효 즉시 관세를 낮춰서 2년 뒤에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유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불리한 점도 역시 있죠. 네. 역으로 우리 축산 농가는요. 육류 수입 증가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양국의 협정문 서명 그리고 국회 비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요. 내년 중 안에 그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하여튼 우리는 이 축산 농가를 비롯해서 농산물, 네. 국산물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며칠 안에 한다고요? 16일 날 열기로 네. 한다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측 대변인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16일 날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를 열고요. 3월 중에 신당 창당을 완료한다 이런 기본 계획을 밝힌 겁니다. 네. 일단 발기인 대회 이후에 신당 창당을 위해서는 최소한 그 법적 요건인 5개 시도당의 창당 대회가 필요합니다. 네. 이것을 개최한 다음에 23일경에 중앙당 창당 대회를 열고 이달 안에 중선관위의 등록까지 마쳐서 창당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역시 그 관심 가는 거는 신당의 명칭일 텐데요. 네. 12일부터 3일간 국민 공모 그리고 전문가 제안을 걸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문제는요. 현재 민주당은 민주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이 글자를 넣을 수 없다면서 상당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야권이 신장 개업을 하니까 간판을 어떻게 붙일 건가? 그거가 그렇죠. 논란이 있겠죠? 네, 새정치연합은 뭐 도로 민주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란 글자를 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 민주당. 그럼 이제 양쪽에서 합쳐진 것 같은데 네. 더 연구를 하겠죠. 네. 새누리당은 오늘 말이죠. 긴급 연금
기초연금법 처리를 두고서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는데 이건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네, 국정원의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권이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기초연금법으로 야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회가 거대 야당이 휘두르는 무한 권력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홍문종 사무총장은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지금 대대적인 거짓 홍보에 돌입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기초연금을 조금 드리려고 새누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상당히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를 90일도 지금 안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 국정원 문제를 비껴가면서 민생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로 보입니다. 네. 양측 다 드디어 이제 선거철이 됐다 그렇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군요. 네네. 네. 그 선거하고 관련해서 그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남지사 출마할 것 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불출마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출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왔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요. 오늘 결국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선거에 나가지 않고 중앙정치를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이낙연, 주승용 의원 등 그동안 출마를 열심히 준비해왔던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어제는 전남도의회에 도의원 15명이 성명까지 내면서 박 의원을 상당히 비난하는 등 지역에서 네. 강력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역 여론에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남지사 경선은요. 민주당의 이낙연, 주승용, 김영록 의원을 비롯해서요. 새정치연합 측의 이석형 전 전남 한평군수 등 4명이 경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두 세력이 연합으로 했으니까 네. 그 안에서 또 교통정리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저번에 집단 휴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 네, 그런데 맞아요. 24일부터 또다시 집단 휴진을 하게 될 게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대화가 안 됩니까? 정부가 대화를 하려고 지금 시도 중인 것 같습니다. 대화는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양측 다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이제 구체 안에서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어제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지만 참여율 저조로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다만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집단 휴진에는요. 참여율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지금 정부는 상당히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화를 다시 시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일단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원래대로라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이지는 않고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 어제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을 향해서 그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이것도 범위를 좀 최소화하면서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튼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중재에 나섰다고 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여야는 물론이고요.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목희, 김성주 의원 등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원격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네. 이를 상정해서 논의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예고된 집단 휴진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집단 휴진 같은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네. 그 같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대화라는 건요 전쟁 중에도 한답니다. 네, 물론입니다. 대화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예, 퇴근길 교통량이 점점 더 몰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동탄 일대 밀리고 있고요. 기흥에서 수원까지,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도 밀립니다. 외곽으로는 잠원에서 서초 사이로 도심 쪽보다는 조금 더 작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지나 일산 가는 길, 계양에서 중동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조남에서 수원터널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 부근 다시 소래터널에서 중동 통과하는데 6km 구간 밀려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 가좌 일대 다시 부평 진출로 신월 일대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인천 쪽으로는 도화 진출로 부근으로 5시 30분경부터 주춤되고 있습니다. 나란한 제2경인고속도로는 광명 진출로 부근에서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 구간 서울 진입할 때만 잠깐 밀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치는 통합신당의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오는 16일 일요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신당의 창당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어제는 신당 추진단 인선도 발표가 됐습니다. 당헌 당규분과위원회 민주당 측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죠.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건강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이번에 그 당헌 당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누구시죠? 이계한 전 의원이십니다. 네. 네. 이 당헌 당규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시나요? 예, 저 변호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나라의 헌법 법률이 있듯이 정당에도 가장 근본이 되는 예. 당원과 당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의 정체성 또 규범, 매 근본 규범을 제정하는 거니까 예. 그 매우 중요하죠. 잘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근본 규범이라고 말씀하시고 정체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정강정책위원회가 또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하고도 이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뭐 분과별로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가는 지향 가치나 목표 또 구체적인 정책 이거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저희 분과만 혼자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기왕에 그 말씀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모이신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럼 새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새정치에 맞는 정체성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원 당규에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당 내에 그 민주적인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나 지도부 선출 절차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예. 또 정당에서는 공직선거에 또 후보를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공직선거에 내세우는 후보를 개파 나눠먹기나 특정인이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해서 불합리하게 결정했던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네. 또 경쟁력인 후보 그리고 이제 또 개파주의의 폐쇄적인 개파에 그 매몰돼서 새로운 인재 육성에 등한시했던 그런 부분들이 혁파돼서 네. 바람직한 정당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개파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도대체가 개파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정당이 네, 실제로 이렇게 뭐 저희 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그렇고 예. 그 전에 있던 다른 당들도 개파가 있는 게 현실적이고 그거를 네.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생각이 같고 이해관계 같은 무리들끼리 모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단순한 정치 발전이나 정책 또 정체성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순전히 뭐 정치적 이해관계, 자리 다툼 이런 또 폐쇄적인 그런 개파 이런 거로 되기 때문에 폐해가 너무 짙은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태를 보이는 주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네. 문제 인식은 뭐 참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이 개파 정치 이거 때려부시지 않으면 정말 발전 못하거든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이 안철수 의원 중심의 그 새정치연합인가 그쪽에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합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쳤어요.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뭐 보수와 진보가 또 합쳐지고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대체로 이제 새정치연합에 계시던 분이나 민주당 분들을 보면 물론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통적인 지향 가치를 많이 공유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 지지 기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겹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저도 뭐 정치에 참여한 거는 뭐 일천하지만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것이 같은 게 많은데도 분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립 갈등을 겪는 게 많고요. 그런데 그것이 대의나 명분을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도권 싸움 때문에 많이
있거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예.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네. 또 같은 지향 가치와 목표가 있다면 같은 것을 이뤄내는 그 힘을 모으는데 지혜와 같이 힘을 좀 모아야 되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예. 다른 것도 있지만 같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통합을 또 했던 것이죠. 예. 또 현실적으로는 지지 기반이 또 겹쳐 있기 때문에 네. 선거에 나가서 각 정당이 자신들이 그 정치적 포부를 펼치고 또 성과가 좋아야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구상을 펼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같은 지지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 각각 나가게 되면 결국 상대에 대해서는 열의에 있기 때문에 네. 해보나마나 패배를 하게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고 한다면 정책과 이념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보수당이면 보수당이다, 진보당이다, 진보당이다, 또는 또 중도 보수다, 중도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이 당은 중도 진보입니까, 중도 보수입니까, 아니면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 나라에 좀 특수 사정도 있고 다른 네.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요. 네. 독일의 경우는 여러 당으로 이념 정당으로 화했기 때문에 여러 군소 정당이 연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합 정치도 가능하고 어떤 때는 따로 또같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반면에 이제 우리 나라. 정치 구조는 양대 정당 구조를 겪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당인 그 새누리당은 막강한 그 정당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그에 상대되는 야당이 이렇게 분열 난립이 되면 사실은 견제나 서로 간의 그 견제 균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독일식인 진보당 또는 보수당 이렇게 구분을 또 중도 좌파 우파 네.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저 새누리당에 대칭되는 당으로서 네.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대칭되는 대중정당으로서 네. 여러 세력들 또 색깔들을 네. 같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새 정당에 말이죠. 아주 보수적인 인사들도 많이 흡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가능하면 생각의 차이를 가능하면 수렴해서 네.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확장성 있고 국민들이 많은 분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분열만 안 된다면 확장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실례의 말씀이지만 말이죠. 그렇게 네네. 되면 이 짬뽕 정당이다, 잡탕 정당이다 소리 안 듣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네. 대중정당의 성격이 예. 새누리당도 스펙트럼이 넓지 않겠습니까? 예, 그쪽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뭐 짬뽕 정, 예. 예.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이제 짬뽕 정당이라고 해주셔서 좀 그러신데 이제 어찌 좋게 표현하면 예. 대중정당 또는 여러 색깔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당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어쩌면 당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잘잘못을 평가받기 전에 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그 개파 말씀하셨는데요. 민주당의 친노라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민주당에 속해 있는데 예. 저도 국회의원 된 게 2004년도에 됐거든요. 예. 저도 저 같은 인물이 사실은 국회의원 그 당시 됐던 거는 예.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받아서 그 탄핵받은 역량의 네.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친노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당내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조금 더 글쎄요. 같이 근무했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세력화되기보다는 네. 정치적 스펙트럼이 좀 강경한 분들, 예. 좀 온건한 분들 네. 또는 좌쪽에 가까운 분들 아닌 분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 예. 그 안에도. 예. 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말이죠. 새정치 비전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위원장 물망에 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오늘 아침 국민일보에 났는데 네네. 거기에 생뚱맞게도 김영란 전 국민 권익위원장도 올라가 있어요. 아니, 저희는 생뚱맞은 게 아니라 그분을 모시면 영광이죠. 아니요. 그래서 근데 제 우리 집사람이 강민선님께서 좀 설득하셔서 저희에 좀 도와주시면. 아니죠. 제 집사람인데 여쭤보니까 절대로 정치할 생각이 없답니다. 아니 근데 정치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예.
정치를 안 하시더라도 네. 민주당이 어쨌든 야당으로서 건강하게 돼야 네. 새누리당과 같이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예. 근데 있으니까. 당에 들어가면 정치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부터 좀 빼주세요. 저기 가능하시면 변호사님께서 사모님께 좀 이렇게 설득을 해주셔서. 아이고,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네. 아이고, 오늘 뭐 말씀 드리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마우십시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여러분은 지금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린 질문은요.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Yes or no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한 두 분만 보겠습니다. 8155님. Yes라고 적었네요.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기관이 정치계 눈치나 보면 정권 하수인이나 다름없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네요. 4432님. Yes를 적어주셨네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정보 조작은 매번 문제가 됐었지만 지난 한 해 남재준 리더십은 너무 지나쳤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정보기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아직 의견을 안 주신 분들께서는요,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 YTN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인터뷰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국가정보원은 지난 대선 당시에 댓글 사건으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지요. 그런데 1년이 채 안 돼서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요.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야권의 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요. 여권 일부에서도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해임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야 의견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출신이시죠.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원래 국정원 출신이시라면서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자꾸 이제 이 초청을 받게 될 텐데, 힘드시겠네요. 네. 그 어려울 때는 뭐 여당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또 너무 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해명할 거는 해명이 돼야 되는데 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보고 자꾸 나오라 해서 제가 오늘 인터뷰에 웬만하면 진정 이야기라서 안 나서려고 했더니 네. 어쩔 수 없이 또 나와서 잘못했는 건 잘못해서 하고 네. 또 뭐 좀 심한 것은 심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제가 지난주부터 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 조금 전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예. 너무 심한 건 심하다고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국정은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글쎄 이것은 매끄럽게 처리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질타를 좀 가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간첩이냐 아니냐 이것은 묻히고 간첩을 맞다고 증거 자료를 내다 보니까 거기에 좀 이제 뭐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증거가 조금 조작된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간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국민들께 알리고 이것은 간첩 사건 수사는 우리 사회자께서도 옛날에 그런 부분에 일을 하셨지만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적성국가에 북한에 들어가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너라. 그렇죠.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국민들께 알려서 정말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잘했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게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뭐 간첩 사건 같은 거 수사하려면 정말 힘들죠. 그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간첩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심리를 계속 할 것이고요. 이 증거 자료 이 수집 과정이 뭔가 좀 수상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증거 자료를 내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저도 뭐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증거 자료가 출입 세 번 들어왔는데 나 한 번 나갔다 세 번 들어왔다 이래 데가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협조자가 그거는 자기가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뭐 자세한 내용은 더 깊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협조자 그 양반이 조금 수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협조를 잘 해오다가 그 막판에 마지막 날은 자기가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은데 들어가서 자기가 증거가 이조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그런 일 같습니다. 협조자가 좀 수상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군요. 저는 협조자가 조금 물론 국정원 수사관들이 그런 부분까지 다 알아서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협조자가 신경에 무슨 어떻게 뭐 단정적으로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양쪽에서 압박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특검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께서 이번 수사는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에도 명예가 걸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 뭐 조금만 이상하다 하면 특검을 하면은 검찰 뭐 해체하는 게 낫지 검찰이 뭐 안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 지켜보고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래 하면은 여당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찰이 그래 해서 되겠느냐. 그 특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잘해주리라 그래 믿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그 해임시켜야 된다고 뭐 새누리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해임해야 됩니까? 글쎄 뭐 이거 사건이 이제 결말도 나기 전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수사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나서서 증거 조작을 했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고 국정원 직원들이 실수로 증거 조작했는 걸 몰랐다든지 이런 것 하면은 그런 뭐 원장까지 나가고 이러면은 그 직원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원장 나가면 그럼 원장 버틸 원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지난 1년 내내 이 음지에서 이러지 않고 양지에 등장을 했고 전면에 정치권의 전면에 등장했다. 뭐 여러 가지 섞여서 이제 해임해라 이렇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저도 국정원에 뭐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만은 매우 안타까운 것은 이 확대 보도되지 않고 국민이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야 될 문제들도 국민 관심거리가 되는 것은 과거의 업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정치에 개입한다든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좌지우지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고 이제 정말 국가 안보를 지키는 그런 정보 안보 기관으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때는 국민들께서 잘못은 꾸짖 때 다른 일은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큰데 국정원 스스로가 저 셀프 개혁이라는 말도 있긴 있지만 스스로 좀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좀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개혁을 늘 해왔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전기획부로 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또 정권 바뀔 때마다 개혁을 하고 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한 80불 시대의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5,000불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간 만큼 국가정보기관도 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잣대를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과거의 잣대를 대고 80불 시대에 했던 적어도 1000불 시대에 했던 그런 일들을 자꾸 지금의 그런 형태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혁을 해야 볼 뻔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정보기관이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게 더 가져달라. 그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말이죠. 해외 쪽하고 국내 쪽을 분리를 하자. 미국의 CIA와 FBI가 이제 분리된 것처럼 이런 얘기가 많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분리했으면 좋겠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스라엘 모사드라든지 뭐 다녀오셨다면서요? CIA, FBI 다 다녀오고 독일도 다녀왔는데 그 대표적인 세계적인 정보기가 CIA와 FBI입니다. 미국의 정보기가 16개 있는데 9.11 테러를 못 막았다 해서 CIA, FBI를 합친 공동으로 관여를 하는 DNI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합치기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이 보고를 한 군데 해서 그 기관에서 통제를 하는 이렇게 합치는 추세로 나가고 영국 같은 데도 다 합치지는 못하지만은 보고 기관을 한 곳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흩어져가 있는 것을 합치는 건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국정원은 오히려 잘 됐다. 또 남북이 대치 상태에서 정보와 수사가 따로 하다 보면은 많은 그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운영을 잘해야 되지. 운영의 문제지. 조직의 지금 현재 형태는 오히려 외국 기관에서 뭐 잘 되는 그런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뭐 현재 상황이 합쳐지기 좋다. 그런데 뭐 상황에서 이제 뭐 무소 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말이죠. 제왕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싶은데요.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 안철수 의원이 제2의 문국행이 될 것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 창당할 때 한 1년도 넘어 전에 그렇게 제가 대변을 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은 창당을 뭐 하지 못했잖아요. 그 말이 뭐 합당이다 하니 당을 만들지도 않고 합당한다 하는 것은 웃기고 제가 볼 때는 흡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문국현 그때 위원장처럼 돼보지도 못하고 지금 끝났죠. 그래 사실.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 논란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84 출신이시죠.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박범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프로그램 맡았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대검찰청 방문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4시에 방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4시 그 뒤로 이제 5시에 전격적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방문할 당시까지만 해도 이 그 문서 조작 사건의 성격상 대물적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
또 하나는 검사들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여기에 관여가 돼 있는데 네. 검사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네. 부분들을 확인하러 방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항의 방문 받고 했나요? 대통령께서 6시간 전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고 해서 저는 압수수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조사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검찰 내부에서 검사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네. 검찰총장에 의해서 특임 검사가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네. 완전히 사실상의 검찰총장의 지휘도 받지 않는 그런 수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문제는 국정원에 의한 문서 조작 사건인 동시에 그런 조작된 문서를 검사들이 수사했고 공소유지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지 네. 확인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잘못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는 않겠네요. 네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특검을 도입하자고 계속 주장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검을 꼭 해야 한다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단 현 정부 들어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국정원의 힘이 네.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 네. 뿐더러 작년에 여러 가지 사태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음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양지에 나와가지고 정치의 한복판에 끼어들 정도로 권력이 세지고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 과연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검사들이 관여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친정인 검찰이 과연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국회가 추천하는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왜 안 하겠다고 그럽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행정부 편을 들어야 되니까요. 예. 곤혹스럽고 난처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처한 입장이다. 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하라고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해임 사유는 어떤 것을 들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누차 대화록의 공개 국면처럼 남재준 국정원장이 특히 정치의 한복판에 개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건, 유성 씨에 대한 이 간첩 조작 사건은 작년 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1심이 8월에 선고가 됐고 9월부터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 증거 능력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정원이 이렇게 문서를 조작하면서까지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정말 과거 30년 전에나 있을 법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고요. 더더구나 이건 법원을 상대로 하는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다. 따라서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까지도 지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다고 보신다고요? 우리 강지원 대변호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요. 이게 무슨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진 문제가 아니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0개월 가까이에 공방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들은 이것은 조작된 거라고 꾸준히 얘기했고요. 이미 국정원에서 수사 초기부터 제가 알기로는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건의 성격상 남재준 원장이 과연 몰랐을까,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간큰 짓을 대공수사팀에서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 개혁 특위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1차 발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 개혁에 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자는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이라는 데는 뭐 공소권을 가진 기관이고요. 수사권도 갖고 있죠. 수사권도 물론 있지만, 그 다음에 경찰 자체도 지금 대공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공 수사권을 어디다 주자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원래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국정원이 갖고 있는 어떤 대공수사의 노하우를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공수사권의 이관에 대해서는 저는 조심스럽게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차라리 검찰이 초동부터 수사 지휘하는 것이 제 입장이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더 이상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검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초동 단계부터 검사에 의한 법률적 지휘를 초동 단계부터 하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검찰이 모든 대공수사권을 다 장악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은가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으로 검찰에 의한 법률적 지휘, 장기적으로는 수사권의 이관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뭐 검찰에 준하는 제3의 기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말이죠.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해외 정보 파트하고 국내 정보 파트를 일단은 구분을 해서 기관을 나눠야 된다. 영국처럼요. 미국도 이제 CIA하고 CIA와 FBI가 그렇죠. 한 기관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안에 관해서는 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까? 충분히 매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도 MI6와 MI5가 이제 그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국정원의 국내 파트 부분에 대한 2차 장산한데요. 이 부분이 비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력해야 될 해외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 수집, 그리고 대테러, 방첩, 경제 파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좀 약해져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내에서의 정치와 사회 분야의 동향 파악이 이제 주된 업무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진데 해외 정보원 중심으로 가고 국내 파트는 가능한 한 상당 부분 축소해서 정말로 해외와 연결된 또는 경제 또는 대테러, 사이버 이런 것과 연결된 부분에 한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하여튼 이 제왕적 국정원이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쭤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통합신당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친노 인사들 다 배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지도부에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획 분과라 정무 분과라든지 이런 분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창당을 위한 창준이를 만들고 발기인들을 선정하는 것은 전체 의원들이 다 가담하고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노라는 게 따로 있긴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저는 가치적인 의미의 친노는 있을지언정 정파적인 의미의 친노는 없다?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여러분 지금 94.5 YTN 뉴스 FM 강정호의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는데요. 염전도의 수사 단속 결과 그리고 장애인 단체의
방안 대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